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의들에 이어서 치매, 중추 조절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직은 많이 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침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치료 기전이 이 중추 조절 기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복잡한 뇌 해부학이라거나 뇌 여러 기능계에서의 조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침을 놨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들이 치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중추 조절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침 치료는 우리가 그냥 통증을 개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관문 조절설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인 진통 효과가 있는 게 침술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됐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와, 날록손이라는 걸로도 침치료 효과가 기량이 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침치료는 뭔가 내인성 진통 물질을 비롯한 뇌에서의 굉장히 광범위한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에 대해서 인식, 특히 임상의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여러 자리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경혈과 경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혹은 대중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침술의 과학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침치료가 우리가 흔히 들어왔듯이 전통적인 그런 개념들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대과학적으로 매우 많은 부분이 규명이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침치료는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듯이 심리적 안정, 수면의 개선, 아니면 항우울 작용, 중독 장애 개선과 같이 굉장히 많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는 각성이나 수면과 같이 중추신경계의 문제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현상들에서 침치료가 이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통해서도 침치료가 적어도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계와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침술이 통증을 개선하는 것 역시 단순히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통증의 직접적인 어떤 병태 생리와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관여하는 부위 외에도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 아니면은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들을 모두 다 조절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감정적인 부분, 통증에서의 감정적인 부분, 통증에서의 감각적인 부분, 그 외에도 전반적인 감정적인 부분, 전반적인 감각적인 부분을 모두 다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연계는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주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변연계는 통증을 처리하고 반응하는 많은 부분들의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죠. 자, 이는 침 치료에 따라서 환자의 단순히 통증에 따른 고통스러운 감각뿐만이 아니라 통증의 수반이 되는, 또 통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각이고 그 기저에는 어떤 상해라거나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한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감각 혹은 그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침 치료가 환자의 정신적인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연계를 자극하는 침 치료는 통증의 구성 요소인 감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분절 및 분절 외적인 자극,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자극에 따른 통각 조절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변형계를 자극하는 어떤 침치료에 따라서 감정적인 부분의 조절,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대뇌 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위들에서 감각적인 부분을 모두 다 조절을 한다. 이러한 침치료의 감각과 감정적인 면의 이중적인 전반적인 조절이 침치료의 중추 조절 효과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 조절 효과는 침치료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포괄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침치료에 의해서 교감신경의 신호가, 즉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돼서 해당 척수 분절에서 국소적으로 신경 신호가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흔히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호가 침을 놓은 바로 그 국소적인 해당 척수 분절에서 증가하게 되고, 반면에 1분 이상 아니면은 5분까지의 이러한 교감신경의 급성적인 흥분이 나타낸 일에 30분에서 1시간 혹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부교감신경의 흥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관여할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내인성 진통물질의 분비 혹은 억제성 신경인 가바의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침 치료가 시상 하부 그리고 척수 후각 수준에서 또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것은 뇌에서 하행성 신경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기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침치료는 자율신경의 이상, 즉 굉장히 강화된 교감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대표적으로는 요실금과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죠. 이것은 실제로 상당히 양질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침치료를 우리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 요실금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주로 우리 이제 천수 쪽에 이제 이러한 부위에 방광 기능을 조절하는 그러한 자율신경 중추가 있는 부위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조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서 환자분들이 실금 횟수가 줄어들더라 라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양질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기저의 배경에는 이러한 과학적인 기전들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사실 되긴 하죠. 자율신경의 주요한 조절 축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에 대해서 침치료는 시상하부를 통해 뇌하수체 전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통해 ACTH 및 베타엔돌핀의 분비 및 순환을 자극하게 돼서 진통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말 그대로 한약을 투여를 하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결국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기능 체계가 바로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흥분이 된 말 그대로 여기 교감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 이에 대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급격하게 염증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게 되죠. 이에 대한 브레이크로서 우리의 이러한 내분비 축을 통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투여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인성 스테로이드가 잘 알려져 있는 이화성, 즉 분해를
촉발하는 그러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의학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물론 뭐 후성적인 변화에 의해서, 뭐 DNA 매출화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HDAC 같은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의 변화들에 의해서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세포 차원에서 감소하게 되더라 같은 몇 가지 설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이와 같은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이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고, 이를 또 보상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들이 생리학적으로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게 한약과 침치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특히 한의학이 만성질환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와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다만 여기는 제가 지금 계속 침치료의 효과를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정도로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뇌에서 우리 침을 놓게 되면은 베타 엔돌핀이 중추에서 분비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베타 엔돌핀의 방출은 CGRP라고 하는 이거는 말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현상이죠. 이런 활성을 변화를 시키거나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면 홍조나 안면 자결감 같은 그러한 증상들에 대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CGRP와 또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이 편두통인데, 침을 놓게 되면 부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편두통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명백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통증 횟수를 감소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편두통 치료 중에 하나는 이 항-CGRP 의약품이에요. 그럼 대체 침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CGRP의 분비가 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편두통을 악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여러분들 할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침 치료를 하게 되면은 CGRP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는 편두통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우리 몸의 신비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침을 놓게 되면은 안면 홍조나 열감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갱년기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제,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그러한 약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 소위 폐경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여성암들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악화가 될 수가 있는 암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을 하는 의약품을 통해서 암을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는 그런 치료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반대급부로 말 그대로 폐경과 같은, 폐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침치료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또 뒤에서 보도록 하고, 또 침치료는 염증과 면역 반응에 대한 조절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스트레스와 면역계, 즉 신경계와 면역계는 깊은 관련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염증과 면역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이완이 되게 되면은 염증 및 면역 반응이 감소를 하게 되거나 조절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침치료가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히 침이 중추에서의 여러 가지 조절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나타나는 치료 기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침 치료가 전신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면에는 이러한 기전들도 관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비만에서도 이러한 기전들이 사실은 관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전들이 100% 맞느냐라고 할 때는 또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있어서 침을 놓게 되면은 염증 수준의 감소도 나타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돼서 환자의 어떤 내분비 상태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론적으로 추론을 하고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대거 재현성 높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환자의 주요한 병태 생리 중에 하나고, 이로 인해서 난임이 유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분비 기능의 이상을 개선하게 되면 환자의 난임도 개선을 할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침 치료는 PCOS 환자의 난임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위약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얘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결국 이러한 기전들은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줄 수는 있다. 다만 이 설명이 정말 항상 맞는지 아닌지는 실제 해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걸 몰라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작용을 한다면 이러한 기존에 의해서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서 이런 거 알아봐야 실제 임상시험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효과를 충분히 다 예측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침치료의 효과를 예측을 하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효과들을 설명하는 효과를 설명하는 그러한 행위들도 역시 주요한 한의학의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접근,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임상의의 임상적 접근에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 갱년기 안면 홍조 환자에서 이 혈관 운동 증상의 개선을 보여주는 건데, 자, 요 위에를 보시면은 이제 침을 놓지 않은 이 환자들이고, 이 환자들은 침을 놓은 환자들이에요. 보시면은 침을 안 놨을 때는 증상이 개선이 그냥 오락가락 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침을 놨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증상이 30% 이상 감소하게 된 거, 40%까지 감소하게 된 걸 보입니다. 요거 침 치료를 하게 돼서 24주까지 치료를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24주 치료했어. 한번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한번 경과를 보자. 이제 이전에 치료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빠르게 증상이 개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침을 안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침을 안 맞은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은 다시 증상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개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침 치료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기전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기전은 제가 척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중추 기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중추신경에서의 여러 가지 신경 활성의 장기적인 변화, 유전자의 발현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신경 기능계의 연결성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지만 이러한 조절이 기반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임상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침치료가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장기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죠. 그래서 침치료가 참 좋은데, 단점으로는 치료를 그만두더라도 환자들의 증상 개선이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임상에서 내원이 좀 뜸할 수는 있다. 이런 좋은 치료가 가진 단점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도